이거죠? 알림을 보내야 되나? 링크 같은 거를? 안녕하십니까, 디었습니다. 이 시간 밴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불편한,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댓글 상황을 볼 수가 없네. 댓글을 아직 안 올려주신 거 잠시만요. 이 시간 주제는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pH하고 모발에 있는 pH하고 그 다음에 모발의 등전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이제 똑바로 글씨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발에 미용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적인 것 같아요. 화학하고 물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미용을 좀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미용이라는 것은 과학 플러스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모발의 pH와 등전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의 보통 pH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 속에 녹아 있는 수산화 이온 지수를 말하거든요. 물 속에 있는 수산화 이온 지수를 말하는데 보통 0에서 14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pH는 크게 산성하고 중성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가 있잖아요. 알칼리가 있는데 중성은 pH가 7이고 산성은 pH가 7보다 작을 때, 알칼리는 pH가 7보다 클 때 보통 알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은 pH 7인데 중성의 대표적인 게 바로 물이잖아요. 물이 pH가 7인데 물의 화학식이 H2O가 됩니다.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있는데요. 이 pH가 7 중성이라는 것은 H 플러스 2개 하고 H 플러스 2개 하고 O2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H2O 물이 되는데 이 전하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0이 되는 상태가 바로 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알칼리도가 높아지면 미용 쪽에서는 모발을 열어주는 역할이고요. 산성일 때는 모발을 좀 닫아주는, 수축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미용실에서 쓰는 화학 제품들 보면 다 이 pH가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과수 중화제 같은 경우는 pH가 4, 5, 한 3 정도가 되고요. 또 매직약 같은 경우는 매직약 많이 쓰시잖아요. 매직약은 9에서 9.5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염색약도 9 이상이 되고 탈색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되고 그러죠. 이렇게 되고 또 산성 같은 경우는 이게 모발을 좀 닫아주는 큐티클을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pH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pH는 그 물에서 이게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물에서 측정이 가능한데 아까 물이 H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소 이온 두 개하고 그 산소 이온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물이 되는데 그 pH를 측정하는 것은 물일 때 이게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물일 때 측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기름 같은 것은 이게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pH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pH는 0부터 14까지 있잖아요. 0부터 이렇게 해서 14가 있는데 pH 우리가 생각하실 때 고려하실 게 뭐냐면은 중성이 7입니다. 8이 있고 9가 있고 6이 있고 5가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6과 7의 그 pH 색이 강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보통 분들은 6하고 7 뭐 한 레벨, 한 단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6하고 7하고 7하고 8하고는 이게 그 자승의 관계거든요. 자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이렇게 되잖아요. 10의 1승이라는 건 10이고 10의 자승은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는 거죠. 10의 3승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가 10의 3승이고 그런데 이 pH 계산할 때는 이게 그 자승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6하고 7하고는 저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6하고 7하고의 차이는 10의 1승 관계입니다. 그리고 7하고 8하고 관계도 10의 1승이에요. 그러면 pH 6하고 pH 8하고는 10의 그 자승이 두 번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6하고 7은 약 10배의 차이가 나고 7하고 8하고는 10배의 차이 그리고 그러면 pH 6하고 pH 8하고는 약 10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pH 1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것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pH 할 때 우리가 그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손상모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손상모가 많은데 저희 펌제 중에 산성 펌제도 있고 중성 펌제도 있고 알칼리 펌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산성 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 이게 언제 써야 되는지 원장님들께서 좀 헷갈리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 저희 몬스터 히트펌이 pH가 7.3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요즘에 그 집에서 이게 염색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오징어 먹물 염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하기 전에 시술을 하기 전에 뭐 문진을 손님들하고 저기를 하는데 손님들도 자기가 뭘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께서 미용실에서 시술하실 때 꼭 그 프리 샴푸를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에 물을 묻혀가지고 모발 상태가 어떤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아까 물의 pH가 7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발이 그 물을 닿았을 때 이 모발이 견딘다. 그러면 pH 7 이상의 그 중성펌이나 그 알칼리 펌제를 모발에 도포를 해도 모발이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모발에 물을 묻혔는데 샴푸가 아니고 물을 묻히는 겁니다. 이게 물을 묻혔는데 모발에 물이 닿았을 때 이게 무너진다. 형태가 무너진다 하면 그때는 그 중성펌을 도포를 하면 역시
모발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발에 물을 묻혔을 때 이 모발이 견디면 pH 7 이상의 중성펌을 쓰지만 물을 닿았을 때 모발이 무너지면 빗질도 안 되고 막 엉키고 하는 그런 모발은 산성펌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차원에서 이 pH 7 또 물의 pH가 7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꼭 그 시술하기 전에 그 모발에 물을 묻혀서 이 모발이 어떤 상태인가 펌제약을 도포를 해도 그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을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모발이잖아요. 모발인데 그 사람 모발은 약 80%가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케라틴 단백질인데 사람 몸에는 약 20가지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이 들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쉽게 얘기하면 아미노산, 아미노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알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은 말하자면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면 그 알칼리기하고 산성하고 같이 있는 게 바로 아미노산이거든요. 이 아미노산, 이 인체에는 약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그 pH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 산성 아미노산이 있고 중성 아미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띄거든요. 아까 그 아미노산이라는 게 알칼리하고 산성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게 아미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미노산 기본 구조에서 그 알기라고 있는데 이게 기본 구조 그 아미노기하고 그 카르복실기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이 산성이 되기도 하고 중성이 되기도 하고 알칼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모발의 등전점이 그 4.5에서 5.5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발의 등전점이 4.5에서 5.5가 되는데 요 모발의 그 등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미노산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가 있는데 그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거든요. 근데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등전점이라는 것은 이 그 아미노산의 그 전하가 합쳤을 때 0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등전점은 뭐냐면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상태, 단단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만약에 그 모발의 등전점이 4.5에서 5.5인데 pH가 올라가면 알칼리가 많아지면 모발이 이게 팽윤되겠죠. 그러니까 알칼리제 하는 역할은 그 부풀게 하는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이런 것도 다 그 알칼리제가 들어있거든요. 알칼리제 역할은 어떤 때를 뺄 때, 부풀어 오르게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게 등전점이라는 것은 그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합쳤을 때 0이 되는 상태거든요. 요 상태가 되면 모발이 제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견고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모발을 어떤 시술을 할 때 꼭 이게 등전점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러면 좀 화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모발의 등전점이 4.5에서 5.5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아미노산에는 산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알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성 아미노산의 비율이 알칼리보다 좀 더 많습니다. 산성 아미노산, 알칼리 아미노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요. 알칼리 아미노산보다 산성 아미노산이 많아서
그 모발의 등전점은 4.5에서 5.5가 되거든요. 그 미용실에서 쓰는 제품들 보면은 다 그 알칼리제가 들어있잖아요. 이 범죄에는 그 암모니아가 들어있고 모노에탄올 아민 같은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블리치 같은 데서 보면은 뭐 과황산 암모늄, 과황산 칼륨 해가지고 그 암모니아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펌제, 뭐 염색약에도 암모니아 많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발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모수질, 요게 모피질,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그 큐티클입니다. 큐티클이 있는데 미용실에서 펌 작용은 바로 이 피질에서 일어나거든요. 여기에서 펌도 일어나고 또 염색이나 탈색도 이 모피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큐티클이라는 것은 그 얇은 그 물고기 비늘처럼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층이 5겹에서 한 10겹 정도가 돼요. 5겹에서 10겹 정도 되는데, 파마를 하든지 염색을 하든지 하면 이 큐티클 막이 5겹에서 한 10겹 정도 되는데, 이걸 뚫고 모피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큐티클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모피질 안으로 이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그 큐티클을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펌제에도 그렇고 염색약, 탈색약에도 다 그 알칼리제가 공동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공동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열기 위해서는 저희 그 PPT 오프너 같은 그런 게 필요하죠. 이게 PPT 오프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오프너는 이게 연다는 거잖아요. 여는 건데 큐티클을 열어주면서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을 같이 공급해주는 제품이 바로 PPT 오프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알칼리제에는 뭐 모노에탄올 아민도 있고 또 뭐 암모니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칼리제가 들어있는데 왜 굳이 PPT 오프너를 써야 되는가? 이 PPT 오프너에는 아까 아미노산에는 산성 아미노산이 있고 중성 아미노산이 있고 알칼리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뭐 아르기닌하고 뭐 시티딘 같은 그 알칼리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그 모발에 있는 큐티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발수성모나 헤나 모발이나 염색 파마 잘 안 되는 모발 시술하실 때 PPT 오프너를 뿌려주고 하시면 좋고요. 또 그 미용실에 시술할 때 기본적인 게 이 모피질에서 작용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큐티클을 열고, 그다음에 그 펌머 같은 경우는 이 모피질 안에 있는 시스틴 결합을 끊어주고 형태를 만들고, 다음에 중화를 해서 이어 붙이고, 그리고 염색이나 탈색 같은 경우는 모피질 안에 있는 그 멜라닌 색소를 뺀다든지 아니면 멜라닌에 있는 색소를 강제로 입힌다든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펌머나 염색 이거 탈색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열려진 큐티클을 닫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열렸으면 이게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닫기 위해 쓰는 게 바로 그 PPT 클로저가 되겠습니다. 시술이라는 게 이렇죠. 큐티클을 열고 펌머를 하고 염색을 하고 또 마지막에 열려진 저기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게 암모니아나 알칼리제 같은 그 모노에탄올 아민 같은 알칼리제를 이렇게 바르면 모발의 pH가 올라가겠죠. 아까 모발의 등전점이 4.5에서 5.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탈색약 같은 경우는 pH가 10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모발의 pH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발의 pH가 올라갔는데 모발의 등전점 4.5에서 5.5로 낮추려면 이것을 산성 제품을 써줘야 되겠죠. 요 모발 등전점 맞추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PPT 클로저가 되겠습니다. PPT 클로저는 pH 한 3 정도의 그 강산이거든요. 이게 pH가 낮을수록 산해 효과도 강하고 또 알카리를 중화하기 위해서는 산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산성이 강해야 그만큼 효과가 좋겠죠. 근데 이 PPT 클로저에는 그 아까 아미노산 중에서 산성을 띠고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pH를 낮출 뿐만 아니라 모발에 필요한 아미노산도 같이 공급을 해주니까 이 PPT 오프너하고 PPT 클로저를 사용해 보신 분들 말씀이 공통적으로 모발결이 너무 좋다, 윤기가 난다, 부드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단순히 이게 오픈하고 클로저는 그 pH를 높여주고 낮춰주고 단순히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모발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같이 공급을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 보고 한번 저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라이브 저기를 하고 나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녹탄에어 911 장점과 활용법. 녹탄에어 911은 식물성 오일의 주성분이거든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펌 사용법. 그 보노보노 원장님께서 산성펌 사용법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슈보 산성펌 같은 경우는 슈보 산성펌 같은 경우는 pH가 4.9 정도가 됩니다. 4.9 정도가 되는데 산성펌 같은 경우는 pH가 뭐 4.5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5.5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pH 5하고 6하고 이 pH의 세기는 아까 10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배가 되는데 저희 산성펌은 그 pH가 약 4.9 정도가 되거든요. 4.9가 되니까 산성펌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펌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알카리 펌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알카리 펌제는 제일 많이 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알카리제가 들어가 있고 환원제가 들어가 있고 기타 다른 영양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알카리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원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까 알카리제 역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펌제에서 이 알카리제 역할은 큐티클을 열어주는 역할, 모발을 팽윤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알카리제가 들어가 있으면 큐티클을 열어주니까 건강 후에는 알카리제가 들어간 이런 펌제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산성펌에는 이 알카리제가 없습니다. 알카리제가 없다는 것은 그 모발의 그 큐티클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상 후에 알카리 펌제를 도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도포하자마자 바로 모발이 자지러지고 더 손상이 됩니다. 모발 손상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녹은 머리도 있고 손상된 모발도 있고 극손상 모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산성펌에는 물이 있고 알카리제가 없고 환원제가 있고 다른 영양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산성펌에는 이 알카리제가 없기 때문에 그 큐티클을 열어주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환원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폼을 언제 쓰냐면 손상무, 극손상무에 뭐 일반 폼이나 직폼 할 때 쓰시는데 이 산성폼에는 그 알칼리제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베이스로 도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산성폼 단독으로 쓰시면 아무리 뭐 열 처리를 하고 자연 방치를 하고 뭐 그 와인딩 할 때 뭐 텐션을 주고 한 롯도 작은 걸로 하고 해도 컬이 금방 풀어지거나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알칼리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그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산성폼을 그 손상무에 아니면 극손상무에 먼저 베이스로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산성폼을 도포하고 이렇게 두시면 모발이 좀 단단해지면서 힘이 있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그 위에다가 그 알칼리 폼제를 도포하면 되죠. 보통 그 단발 말고 모발이 좀 기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두피라고 할게요. 두피면 보통 이 정도 이렇게 이쪽은 신생모 쪽은 건강모, 뭐 이쪽은 정상모나 뭐 약손상모라고 할 수가 있고 이쪽은 극손상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산성폼을 언제 쓰시냐면 이 극손상모 부분에는 알칼리 폼제를 도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칼리 폼제를 도포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산성폼을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모발이 좀 수축돼서 단단한 게 보이면 이 건강모부터 해가지고 쭉 도포를 하면 도포를 해서 폼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쪽이 약손상모 부분 쪽은 건강모 약을 도포하기 전에 뭐 LPP를 바른다든지 뭐 PPT를 바른다든지 해서 좀 영양을 약간 준 상태에서 이 모발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모발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쪽은 건강모고 이쪽은 극손상모다. 만약에 염색이나 브릿지를 해서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 경계선 쪽 위에다가 이렇게 그 산성폼을 발라주고 위에다가 이 건강모약을 발라주면 이 경계선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요 손상된 부분에 산성폼 이미 도포가 됐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건강모를 덧방을 해도 모발에 데미지를 안 줍니다. 이게 그런 거 감안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산성폼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뭐 염색할 때 아니면 트리트먼트 같은 거 하실 때 헤어 매니큐어 같은 거 하실 때 그 한두 방울 정도 넣으시면 좋고 또 이게 연화펌 하실 때 연화가 거의 다 끝나면 그 기존에 있던 모발의 꼬리 베이스로 해서 염색약을 펌제를 좀 벗겨내시고요. 산성펌에다가 저희 뭐 콜라겐이나 더 레시피나 뭐 PPT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그 모발에 되게 발라주고 한 5분 정도 있다 헹궈주시면 그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pH는 낮아지고 또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은 모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펌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성펌은 저희 중성펌에는 몬스터 히트펌이 있거든요. 몬스터 히트펌이 있는데 이건 pH가 7.3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산성펌하고 중성펌하고 있습니다. 산성펌은 pH가 4.9고 중성펌은 한 7.3 정도가 됩니다. 둘 다 극손상모나 뭐 손상모에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산성펌은 베이스로 도포를 한다.
베이스로 도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알칼리 펌제를 덧방을 한다. 왜 이렇게 써야 될까요? 그 산성펌에는 저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칼리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을 열어주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산성펌은 베이스로 도포를 하시면 되고요. 중성펌은 똑같이 극손상무나 손상무에 쓰는데 산성펌이 이거는 단독 시술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성펌은 이건 단독 시술이 가능하다. 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몬스터 히트펌은 뭐 일반 펌도 되고 뭐 직펌도 되고 직매직도 되고 연화펌도 되고 아까 중성펌은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아까 물의 pH가 7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의 pH가 7인데 그 시술하기 전에 모발에 물을 갖다 대면 모발이 견디는 힘을 봐서 이것을 산성펌을 써야 될지 중성펌을 써야 될지 아니면 알칼리 펌제를 써야 될지 그 모발에 물을 묻히면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성펌 같은 경우는 물을 묻혀봤을 때 약간 그 견디긴 하는데 좀 강한 약을 쓰기에는 좀 위험하다, 겁이 난다. 그때는 이 중성펌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용님 성과수가 잘 활동할 수 있는 pH는 얼마인가요? 중화제는 그 크게 이게 그 불om산 중화제가 있고 과수 중화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뭐 불om산 중화제와 과수 중화제 차이점을 잘 아실 것 같고 이거 pH 관점에서 보면 불om산 중화제는 모발이 산성일 때 효과가 좋고요. 과수 중화제는 pH가 높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PT 오프너를 언제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수 중화제 하기 전에 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과수중화제 하기 전에 PPT 오프너를 뿌려주면 그 모발의 pH가 올라가게 됩니다. pH가 올라가면 과수중화제 효과가 좋아지죠. 근데 뭐 중화제 역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발이 이게 SS 결합, 그 시스틴 결합을 끌어주는 거잖아요. 그 이게 시스테인이 그 끊어지면 시스테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시스틴이 되고 이게 펌의 과정인데요. 그 시스틴에서 시스텐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환원제, 이게 산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 모발에 있는 그 시스틴 결합, 이 SS 결합이 만약에 그 100개가 끊어졌다. 그러면 산화제를 하면은 시스텐에서 시스텐으로 가면서 이게 100개가 다 붙어야 되는데 보통 100개가 다 붙지가 않고 뭐 8, 90개 정도밖에 안 붙잖아요. 그리고 펌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늘어져서 100개가 끊어졌는데 요게 뭐 8, 90개 붙다가 이제는 뭐 60개에서 70개밖에 안 붙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펌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시스템 결합이 끊어졌다 붙는 비율이 점점 이게 낮아지니까 컬이 힘이 없고 탱글탱글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과수 중화제 같은 경우는 pH가 높을 때 효과가 좋은데 저희 그 PPT 오프너를 과수 중화제 하기 전에 뿌려주시면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불온산 중화제는 산성일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들께서 pH 밸런스 같은 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 저기 하기 전에 그 중간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 pH 밸런스 이렇게 뿌리고 이 중화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저희 산성펌 중화제가 이 저기 브롬산 나트륨이거든요. 그 이유가 브롬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pH가 산성일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산성펌 같은 경우는 이 브롬산 중화제를 썼습니다. 약간 좀 그런 관련이 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pH하고 모발의 등전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처음이라 좀 많이 불편한 것도 있고 뭐 미흡한 것도 있고 한데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